이게 뭐야? 이잖아! 수영장에 울려 퍼진 비명소리와 함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꼭 눌러주시면 틀림없이 좋은 일이 가득하실 거예요. 이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기 3시간 전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대구 신도시 프리미엄 아쿠아센터 새벽 5시 30분 74세 박경자 할머니가 30년째 지켜온 루틴대로 수영장 문을 밀고 들어갑니다. 할머니는 작은 체구의 단정한 모습이지만 그 눈빛만큼은 30대 못지않게 또렷하고 의지가 강해 보여요. 짧게 자른 흰 머리카락은 항상 깔끔하게 빗어 넘겼고 주름진 얼굴에도 온화한 미소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경자 할머니는 이곳의 터줏대감이었습니다. 1레인에서 정확히 10바퀴를 도는 것이 30년간 한 번도 빠뜨린 적 없는 그녀만의 철칙이었어요. 젊은 직원들은 할머니의 성실함을 존경했어요. 다른 시니어 회원들도 할머니를 롤모델로 여겼습니다. 할머니는 오늘도 힘차게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따뜻한 물이 몸을 감싸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30년간 이 물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털어냈는지 몰라요. 새벽 6시부터 본격적인 수영이 시작됐습니다. 할머니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자유형으로 천천히 레인을 가로질렀어요. 1바퀴, 2바퀴, 정확한 카운트와 함께 규칙적인 호흡이 이어졌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 엄마도 할머니 같으셨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젊은 회원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할머니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30년간 한결같이 이어온 성실함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오전 7시가 되자 수영장에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평소 알던 얼굴들이 등장했고 서로 인사를 나누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경자 할머니,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네, 김 회장님도 오셨군요. 오늘 몸 상태는 어떠세요? 이런 일상적인 대화들이 수영장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할머니에게 이곳은 단순한 운동 공간이 아니라 30년간 쌓아온 인간관계의 터전이었습니다. 오전 8시 할머니는 연속으로 5바퀴를 마치고 잠시 휴식을 취했어요. 물가에 앉아 숨을 고르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운동하는 모습,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수영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평화로워졌어요. 할머니는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평소처럼 수영복 위에 가운을 걸치고 슬리퍼로 갈아 신었습니다. 이런 작은 예의는 30년간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었어요. 화장실을 다녀와서 나머지 5바퀴를 마저 완주했습니다. 오전 8시 50분 정확히 10바퀴를 마친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물에서 나왔어요. 할머니는 샤워를 마치고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끝난 것 같았지만 그래도 만족스러웠어요. 할머니는 수영장을 나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수영장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누군가의 비명소리가 섞여 들렸어요. 무슨 일이지? 할머니는 발걸음을 멈추고 수영장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곧 그 끔찍한 현장과 마주하게 된 거예요. 으악, 이게 뭐야?
한혜원의 비명과 함께 물 위에 떠오른 갈색 덩어리를 본 사람들은 기겁했어요. 인분이었습니다. 순간 수영장은 아수라장이 됐고 경자 할머니는 불길한 예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끔찍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물에서 급히 나오기 시작했고 직원들은 당황한 채로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향하고 있었고 그 끝에는 30년간 성실하게 수영장을 다닌 경자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700톤 물을 모두 교체해야 합니다. 센터장의 긴급 폐장 발표에 회원들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센터장은 50대 중반의 중후한 외모를 가진 남성으로 평소에는 침착한 성격이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수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가장 연세가 많은 경자 할머니에게 쏠렸어요. 할머니가 새벽 5시 30분부터 계속 계셨잖아요. 나이가 드시면 조절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속삭임이 점점 커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30년간 한 번도 의심받아 본 적 없던 할머니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같은 건물 내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있던 며느리 현주가 급히 달려왔어요. 완벽한 화장에 명품 운동복을 입은 그녀는 겉으로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그 눈빛 깊숙한 곳에는 혐오감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현주가 물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정한 걱정보다는 형식적인 배려가 느껴졌어요. 할머니는 며느리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챘지만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직원들이 할머니를 변호했어요. 할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수정이가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5년간 할머니를 지켜보면서 할머니의 성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맞아요. 할머니는 항상 예의 바르시고 깔끔하신 분이에요. 다른 직원들도 할머니를 옹호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곧 달라졌어요. CCTV 확인 결과가 나오자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오전 8시경 할머니가 화장실을 다녀온 직후 이상한 냄새가 났다는 목격담이 나온 거예요. 할머니, 정말 죄송하지만 수정이도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의 눈에는 미안함과 동시에 의심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CCTV를 보니까 시간대가 정말 애매해요. 센터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아들 민수는 처음엔 강하게 항의했어요. 엄마는 절대 그럴 리 없어요. 민수는 40대 후반의 단정한 외모로 평소에는 온화하고 효성스러운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회원들의 따가운 시선과 며느리의 압박에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너무 큰 소리 내지 마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현주가 남편 민수의 팔을 잡으며 속삭였어요. 그 목소리에는 진정시키는 듯 하면서도 미묘한 압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혹시, 정말 혹시라도. 결국 민수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신뢰해온 사람들이 하나둘 등을 돌리는 과정에서 할머니의 마음은 천천히 무너져 갔습니다. 저는 정말 그런 일 안 했어요. 할머니의 절규는 공허하게 메아리 쳤어요. 사람들은 할머니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드시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최근에 치매 초기 증상 있으시다던데. 이런 소문들이 사실인 양 퍼져나갔어요. 할머니는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억울함이 분노로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 일단 오늘은 집에 가셔서 쉬세요. 센터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것은 사실상 출입금지 통보나 다름없었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이런 일 없었는데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현주가 할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에 가세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그 손길에는 위로보다는 재촉하는 기운이 더 강했어요. 수영장을 나서면서 할머니는 뒤돌아봤습니다. 30년간 자신의 삶의 터전이었던 그곳에서 이제는 의심과 멸시의 시선만이 따라왔어요. 차 안에서 현주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수영장 다니시는 것 그만두는 게 어떨까요? 나이도 있으시고 이런 일도 생겼으니. 민수도 동조했어요. 엄마, 현주 말이 맞아요. 이제 집에서 편히 쉬세요.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족들마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손녀 지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할머니, 친구들이 다 알고 있어서 학교 가기 싫어요. 그날 밤 경자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30년간 한 번도 의심받아 본 적 없던 자신이 하루아침에 범인 취급을 받게 된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가족들의 반응이었어요. 평생 자신을 믿어주던 가족들조차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정말 내가 그런 짓을 했을까? 할머니는 자기 자신조차 의심하게 됐어요.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절대 그런 부끄러운 실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사흘 후 경자 할머니의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 됐어요. 수영장 회원들은 할머니 출입 금지 청원을 올렸고 동네 슈퍼에서도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할머니 수영장에서 싸서 700톤 물 다 버렸다며 소문은 점점 과장되며 번져갔어요. 할머니가 마트에 장을 보러 가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할머니 때문에 수영장이 한동안 문 닫았다던데 나이가 들면 조절이 안 되나 봐요. 이런 말들이 할머니의 귀에 들어올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가장 큰 충격은 가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어머님 때문에 우리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이제 정말 외출 자제해 주세요. 현주의 말은 사실상 감금 선고나 다름없었어요. 그녀는 이제 시어머니를 집 밖으로 내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친구들이 다 알고 있어서 학교 가기 싫어요. 손녀 지은이도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이에게까지 상처를 준 것 같아 할머니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엄마, 이제 좀 조용히 지내세요. 회사에서도 다들 알더라고요. 아들 민수는 차가운 반응을 보였어요. 할머니는 30년간 새벽마다 수영으로 건강을 지켜온 것이 이런 결과를 낳을 줄 몰랐어요. 건강한 몸으로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이 오히려 이런 수치를 가져다 줄 줄이야.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할머니는 우연히 며느리가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제 좋은 기회니까 어머님 요양원 알아봐야겠어.
현주가 친언니와 상의하는 소리였습니다. 어차피 이런 일도 생겼으니까 명분은 충분하잖아. 나이도 있으시고 치매 초기라고 하면 되고. 할머니는 문 뒤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온몸이 떨렸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 언니. 이번 기회에 정리하자. 어머니가 건강하게 오래 사시면 나만 힘들어. 이 말을 들은 할머니는 자신이 가족에게 짐이 되어버렸다는 현실에 절망했습니다. 30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어요. 더 이상 존경받는 어른이 아니라 돌봐야 할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날 밤 할머니는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걸까? 주름진 얼굴과 구부정한 어깨를 보니 정말 자신이 나이든 노인이라는 것이 실감났어요. 하지만 마음만은 아직 젊었는데 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그런 식으로 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할머니는 점점 집 안에만 머물게 됐어요. 밖에 나가면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가족들도 외출을 만류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굳이 나가실 일 있어요? 제가 필요한 거 다 사다 드릴게요. 현주의 배려처럼 들리는 말이었지만 할머니에게는 감금과 다름없었어요. 텔레비전만 보며 하루를 보내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30년간 새벽마다 수영장에 가던 습관 때문에 새벽 5시 30분에 눈이 떠졌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수영장 방향을 바라보며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곳에서 보낸 30년의 세월이 이렇게 끝나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오랜 기간 지켜온 자존심과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했어요. 나는 분명히 그런 실수 안 했어. 누군가 나에게 누명을 씌운 거야. 할머니는 이렇게 확신했지만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자신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며칠 후 뜻밖의 사람이 할머니를 찾아왔어요. 그것은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저녁 할머니 집 초인종이 울렸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뵐 수 있을까요? 수영장 강사 정우의 방문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할머니는 정우를 보자 반가우면서도 민망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우 씨, 이런 때 찾아와서 고마워요. 정우는 할머니와 단둘이 앉아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아니라고 확신해요. 이 말에 할머니의 눈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5년째 할머니를 지켜봤는데 할머니는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정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화장실 갈 때도 반드시 슬리퍼로 갈아 신고 수영복 위에 가운을 입으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수영장에서 실수하실 리 없어요. 정우의 말은 할머니에게 큰 위로가 됐어요. 누군가 자신의 평소 행동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었다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날 제가 이상한 걸 봤어요. 정우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날 오전 8시 50분경에 직원용 통로에서 수상한 사람을 봤어요. 회원도 아닌데 몰래 삼레인 쪽으로 뭔가를 버리고 급히 사라졌거든요. 할머니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어요? 40대 중반 여성, 명품 운동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얼굴을 가리고 있더라고요. 정우의 설명을 들으며 할머니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40대 중반 여성, 명품 운동복. 왠지 낯익은 설명이었습니다. CCTV를 다시 확인해 보자고 센터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문제가 있어요. 정우가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 시간대만 딱 CCTV가 고장 났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우연의 일치 아닌가요? 할머니도 그 점이 이상했어요. 하필이면 가장 중요한 시간대에 CCTV가 작동하지 않았다니 너무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정우 씨, 정말 고마워요. 저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 담겼어요. 할머니, 함께 진실을 찾아봐요. 분명히 누군가 의도적으로 할머니에게 누명을 씌운 거예요. 정우의 제안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일이지만 이제 함께할 사람이 생겼어요. 하지만 누가 왜 할머니에게 이런 누명을 씌우려는 걸까요? 할머니는 최근 며느리의 이상한 행동들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영을 그만두라는 압박, 요양원 얘기, 그리고 사건 후 너무나 빨리 달려온 것.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정우 씨, 혹시 그날 오전에 며느리가 수영장에 왔었나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며느님이요? 평소에는 오후에만 헬스장 이용하시는데 잠깐 출입 기록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정우가 핸드폰으로 수영장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저 정우예요. 그날 오전 출입 기록 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박현주 씨요. 잠시 후 정우의 표정이 변했어요. 할머니, 며느님이 그날 오전 8시 30분에 출입 기록이 있어요. 할머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그 여성의 인상착의가 며느님과 비슷해요. 정우의 말에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어요. 정우 씨, 이 일은 우리만 알고 있어요. 더 확실한 증거를 찾을 때까지는 비밀로 해주세요. 할머니가 당부했어요.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뭔가 큰 음모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우가 돌아간 후 할머니는 밤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며느리가 정말 그런 일을 했다면 도대체 왜 그랬을까?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며느리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는지, 이상한 행동은 없는지 세심하게 지켜봤어요. 며칠간의 관찰 끝에 할머니는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며느리 방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핸드폰 화면을 보게 됐어요. 메시지가 와서 화면이 켜진 상태였는데 그 내용을 본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계획대로 됐어. 이제 어머니는 더 이상 수영장 못 가실 거야. 받는 사람은 언니 미정이었어요. 현주의 친언니 미정은 고급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현주가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는 계획을 세웠고 그 구실로 수영장 사건을 조작한 것이었습니다. 30년 동안 건강하게 사시는 어머니가 자꾸 장수하시니까 할머니는 며느리의 계산된 악의에 온몸이 떨렸어요. 자신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며느리에게는 부담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핸드폰 메시지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수영 강사 정우가 와서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헬스장 CCTV를 확인해 봤는데요. 그날 며느님이 비닐봉지를 들고 있는 모습이 찍혔어요. 이제 증거가 확보됐어요. 현주가 무언가를 준비해서 수영장에 가져왔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더 충격적인 일이 있어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헬스장에서 며느님이 전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는데 정우는 며느리의 통화를 몰래 녹음했다고 했어요. 언니, 계획대로 됐어. 어머니, 이제 정말 수영장 못 가실 거야. 요양원 자리 하나 비워둬. 그래, 어차피 재산만 남기고 가시면 되지. 건강하게 오래 사시면 우리만 힘들어. 며느리의 전화통화는 할머니의 마음을 찢어 놓았어요. 30년간 가족을 위해 건강을 지켜온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되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아드님도 이 계획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어머님 요양원 보내는 것 동의해줘서 고마워. 이제 우리도 편해질 거야. 현주의 또 다른 통화에서 아들까지 공모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할머니는 그동안 사랑으로 키운 아들이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는 음모를 꾸몄다는 현실에 절망했습니다. 자식과 며느리가 함께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정우 씨, 이제 모든 증거가 확보됐네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네, 할머니.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에요. 정우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들이 모두 저를 배신했는데 할머니는 복수의 방법을 고민했어요. 단순히 진실을 밝히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자신에게 이런 치욕을 안긴 가족들에게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어요. 할머니, 곧 수영장에서 큰 행사가 있어요. 시니어 건강 박람회 말이에요. 정우가 제안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공개하는 게 어떨까요? 지역 언론도 오고 시청 관계자들도 참석한다고 하거든요. 할머니의 눈에 다시 빛이 돌기 시작했어요. 가장 공개적인 자리에서 복수를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대구 신도시 프리미엄 아쿠아 센터에서 열린 시니어 건강 박람회는 지역 최대 규모의 행사였어요. 지역 언론사 기자들, 시청 관계자들, 그리고 수백 명의 시민들이 참석했습니다. 경자 할머니가 상을 받게 되어 현주와 민수도 행사에 참석할 수밖에 없었어요. 행사장에 도착한 할머니를 본 사람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어요. 저 할머니 때문에 수영장이 문 닫았다던데. 나이가 들면 집에 가만히 좀 계시지. 이런 수군거림들이 들려왔지만 할머니는 담담했어요. 곧 모든 것이 뒤바뀔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후 2시 시상식이 시작됐어요. 경자 할머니는 30년 개근 모범 시니어 수영인 상을 받게 됐습니다. 할머니가 무대에 올라서자 박수 소리가 들렸지만 그리 열렬하지는 않았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상을 받고 마이크 앞에 섰어요. 무대 아래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지역 방송 카메라도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이 수영장을 다니면서 제가 억울한 누명을 쓴 사건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폭로에 식장이 웅성거렸어요. 사람들은 할머니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했습니다. 현주와 민수는 불안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그 사건의 진범은 할머니가 잠시 멈추고 회장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현주를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히 말했어요. 제 며느리입니다. 현주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현주가 일어서려 했지만 할머니는 이미 준비된 증거들을 공개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날 헬스장 CCTV 영상입니다. 대형 스크린에 현주가 비닐봉지를 들고 이동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나타났어요. 회장의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요양원에 보내기 위해 이 모든 걸 계획했습니다. 할머니가 통화 녹취록을 틀기 시작했어요. 언니, 계획대로 됐어. 어머니, 이제 정말 수영장 못 가실 거야. 어차피 우리한테는 재산만 남기고 가시면 되지. 현주의 목소리가 식장에 울려 퍼지자 사람들이 경악했어요. 방송용 카메라가 현주를 클로즈업했고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도 이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민수와 현주의 대화도 공개했어요. 어머니가 너무 건강하셔서 부담이었어. 언제까지 모셔야 하나 걱정이었거든. 민수의 목소리까지 들리자 관중들의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혜륜아, 어머니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자식들이 어디 있어? 현주와 민수는 수백 명의 시선 속에서 당황했어요. 도망치고 싶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장이 직접 무대에 올라왔어요. 이런 폐륜 행위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시장의 강력한 규탄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기자들이 현주와 민수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왜 시어머니에게 이런 짓을 하셨나요? 30년간 성실하게 수영한 어르신을 왜 모함했나요? 현주와 민수는 질문 공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할머니는 마이크를 다시 잡고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노인은 누구에게도 짐이 아닙니다. 우리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할머니의 당당한 선언에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어요. 특히 시니어들의 박수가 가장 뜨거웠습니다. 현주와 민수는 결국 수백 명의 시선과 방송 카메라 앞에서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어요. 그동안 억울하게 참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해소되는 것 같았습니다. 시니어 건강 박람회가 끝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할머니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역 언론들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현주와 민수는 온 동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됐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진짜 가족들이 생겼거든요. 매일 새벽 5시 30분 할머니가 수영장에 도착하면 이미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할머니,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정우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제 그는 할머니의 든든한 아들 같은 존재가 됐어요. 정우 씨, 고마워요. 덕분에 이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됐어요. 새벽 수영 클럽 회원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이들은 서로의 생일을 챙기고 아프면 병문안을 가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축하해주는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어느 날 새벽 할머니가 수영장에 도착하자 정우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거 보세요. 수영장 입구에 새로운 명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경자할머니 수영장 진정한 가족이 만나는 곳. 새벽 수영 클럽 회원들과 함께 준비했어요. 할머니가 우리에게 진짜 가족이 뭔지 알려주셨거든요. 할머니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몇 개월 후 할머니의 이야기는 책으로 출간돼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전국에서 할머니를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처럼 용기 있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할머니는 이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희망을 주었어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무시당할 이유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마지막 장면에서 할머니는 새벽 수영장에서 클럽 회원들과 함께 수영하며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할머니, 우리가 할머니의 진짜 가족이에요. 물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할머니의 모습은 마치 모든 구속에서 벗어난 듯 당당하고 아름다웠어요. 30년간 지켜온 성실함과 새롭게 찾은 진정한 가족. 경자할머니는 이제 진짜 행복한 인생 2막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응원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감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가 피어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